내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구매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네, 안녕하세요. 광종 삼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SNS 타겟팅을 많이 공부해 봤는데요. 사실 SNS 광고 타겟팅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 상품을 누구한테 팔지에 대한 타겟팅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원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상품을 누구한테 팔지 원론적인 타겟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이나 성별, 사는 지역, 소득 수준 요 정도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일반적으로 많이 그려서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로축에는 소득 수준, 그다음에 가로축에는 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다음 소득 수준에서는 월에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400만 원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들을 그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판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고객들이 20대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살 거고요. 소득 수준은 월에 200에서 300 사이의 소득 수준 정도 돼야 우리 물건을 소비할 수 있거든요 라고 타겟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온라인이 메인 스트림으로 올라오지 않는 5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고객 타겟을 세그멘테이션 나눠가지고 타겟팅하는 기법이 잘 먹혔고, 또 이 타겟팅한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유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들이 좋아하는 기호, 이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들이 비슷하게 얼라인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온라인이 이제 이미 우리 소비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더더욱더 이렇게 구조화된 타겟팅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화된 타겟팅, 구조화된 세그멘테이션이 먹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것을 개인화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여행,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여행을 많이 가보시면 음식 먹을 때 기호를 다 물어보거든요. 어떤 굽기로 할 건지, 그 다음 어떤 소스를 넣을 건지 등등등등. 그래서 개변의 취향에 개인의 취향들을 철저하게 인정해주고 그것을 맞춰주는 작업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한국 사회나 동양 문화권도 이제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나이대, 똑같은 성별, 똑같은 지역, 똑같은 소득권에 산다고 해서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고 전혀 엉뚱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아닌 산발적으로 수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 중에 이 사람, 그리고 이 중에 이 사람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같은 나이대도 아니고요, 같은 성별도 아니고, 같은 소득 수준도 아니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한 가지의 상품에 열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특성의 패턴이 인구 통계학적, 즉 나이나 성별, 사는 지역, 이런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아닌 다른 것에서의 영향에 의해서 쪼개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 엉뚱한 너무 뻔한 소리, 혹은 너무나 철학적인 얘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참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까요?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많은 시간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돈도 되지 않는 이 컨텐츠를 왜 소비하고 있을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들이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돈을 받지 않고도 소비하고 있느냐가 곧 내 삶의 가치관,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치관이 크게 다른 곳, 그리고 돈도 받지 않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예상하시는 분들은 예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같은 커뮤니티가 바로 가치관이 반영된 가장 몰입된 곳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평소 자동차 용품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제 친구 얘기긴 한데요. 그 친구는 자동차 용품을 구매하려고 그 특정 네이버 카페에 거의 매일 단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걸 너무너무 반복하고 재밌어 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라이프 패턴이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모두 다 자동차 용품을 좋아하진 않겠죠. 이 친구는 30대인데요. 40대, 20대 혹은 10대라고 자동차 용품을 좋아하지 않을 필요도 없죠. 또 이 친구의 소득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텐데 소득된 유지 수준이 다른 소득대로 관심이 없을까? 또 그러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화된 개인들이 자신이 돈을 벌지도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소비하는 공간이 카페이고 그 공간에서 개인들의 니즈가 정확하게 표출된다는 겁니다. 다른 예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맘카페 하나씩은 다 가입하고 계실 거고요. 그 맘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죠. 아이들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놀이기구, 유치원, 지역의 정보까지 모두 다 공유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 몰입된 생각들 그리고 니즈들의 총화가 지금 네이버 카페나 혹은 다음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상품을 파는 정보를 확인하고 싶고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어디를 고객 조사해야 되냐면 네이버 카페에 그 아이템을 소비하고 있는 집단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규모이고요. 2차원 3차원적으로 또 생각해 볼까요? 오피스 룩 다들 아신가요? 되게 포멀한 직장인 룩을 우리가 오피스 룩이라고 하죠. 자, 이 오피스 룩은 누가 입는 걸까요? 20대가 입는 걸까요? 30대가 입는 걸까요? 40대가 입는 걸까요? 좀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보험 설계사들, 그 다음 학생들이나 혹은 성인을 교육하는 강사들, 그 다음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영업직들이라고 저희가 많이들 표현하죠. 이분들은 오피스룩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많이 입을 것 같나요? 만약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테리어 용품. 자, 집을 꾸미고 싶은 인테리어 용품 구매자들이 개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요. 제가 아시는 사장님은 인테리어를 용품을 판매하는데 매출의 상당 부분은 누가 구매하냐면요. 펜션 운영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1차원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용품이나 혹은 뭐 아이들 용품 맘카페라든지 뭐 애견 용품을 소비하는 애견 카페라든지 이런 1차원적으로 그 상품을 소비하는 개인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2차원, 3차원으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더 많은 대량 구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들의 가치관이 개인 단위에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B2B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대량 구매의 소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건 하나 파는데 무슨 가치관 이런 것까지 생각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온라인이 익숙해질수록 또 개인화가 되면 될수록 개인들의 니즈들이 너무나 다양해졌고요. 개인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내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구매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팔 수 있는 아이템, 가격, 어필 포인트, 핵심 어딘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